지금 지하철과 같이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끄러운 장소에서 통화를 한다면 이 필 CC 나노의 마이크로 통화를 했을 때 상대편 쪽에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요 필 CC 나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입 쪽을 향해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방식,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제가 이전에 소개 한번 했던 이 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필 CC 나노, 요 작은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형식 승인도 끝나서 이제는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뭐 출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랑은 관계없이요.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링크도 아마 이 영상 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장비라면 충분히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제품은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무선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형 무선 이어폰이고요. 헤드의 모양은 미국의 A사의 헤드의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고요.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아울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약간의 콩나물 줄기처럼 생겼는데 이 콩나물 형태의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해서 나왔습니다. 사각 기둥을 원통형 사각 기둥을 만들어서 약간 사각형인데 살짝은 원통에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뻗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필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이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축이라고 하면 미국의 A사의 이 3세대 버전, 오픈형 3세대 버전도 좀 요만한 크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S사에서 나오는 작은 이어폰들도 아마도 요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하기 좋게 나왔어요. 주먹에 딱 들어가는 요 정도 크기로 나왔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없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기능이 없고 잘 듣고 통화 잘하고 하는 데에 집중해서 나온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5.2를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블루투스 LE 버전의 오디오를 할 때 약간 레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신제품 다른 게 나오겠죠. 아무튼 5.2에 SBC와 AAC 코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aptX가 아니라 AAC라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13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징이고 주파수 특성은 15Hz부터 시작해서 22,000Hz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인 20Hz에서 20,000Hz까지 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포인트 연결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멀티포인트 되는 거 쉽지 않은데 멀티포인트 연결이 되고요. 터치 방식으로 제어입니다. 터치 방식 제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아마도 통화 품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서는 통화 품질을 조금 여러분 직접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양쪽에서 음성을 빔포밍으로 다 수음을 해서 주변 노이즈보다는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듀얼 빔포밍 캡처링 방식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S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에서 빔포밍으로 다 해서 수음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를 다 제거하고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따가 얘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통화 시간은 사용 시간은 5시간 반 정도
풀 충전을 했을 때 이어폰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5시간 반 정도를 뽑아서 쓸 수 있고요. 케이스에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편이죠. 그리고 앱을 통해서 3가지의 레이턴시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까지 있으니까 아주 낮은 레이턴시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음질 위주와 안정성 위주로 레이턴시를 길게 해서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선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징 자체가 전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도 전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를 독일에 있는 디자인 팀이 디자인을 해서 기존에 있던 필의 그런 감성 스타일을 싹 버리고 유럽 감성과 스타일로 디자인을 새로 했는데 그 중에 큰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재질을 메탈로 했다는 거죠. 메탈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가격대에서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고 앱에서 사실은 EQ를 제어할 수 있는데 무려 9밴드 EQ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EQ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EQ 프리셋을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특징이 되고요. 가격은요, 출시가가, 그러니까 정가가 79,000원입니다. 예, 정가 79,000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언더에서 이런 류의 이어폰이 나왔다? 관심 있게 볼만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제 솔직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조금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사항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10만 원 언더에서 한 7만 원 근처대에 있는 제품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저는 이런 오픈형을 사용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애플의 에어팟 시리즈들을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 귀에서는 이게 자꾸 빠집니다. 제 귀에서는 여기에 장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와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팟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에어팟 나왔던 이번에 3세대 버전도 구매해서 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께 리뷰하지 않았죠. 라이브 방송에서 짧게나마 소개는 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장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에어팟 시리즈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만 손을 놓는 순간에 쓱 하고 빠집니다. 손을 놓는 순간에 쓱 하고 빠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형태의 이어폰을 정확하게 음질 평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9밴드 EQ까지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죠? EQ 값, 튜닝 값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 귀에 맞지가 않아요. 제 귀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이렇게 좀 잘 대서 여러분들이 잘 장착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소리를 듣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가정 하에 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를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귀가 그런데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측정 값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청음 값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비교했느냐? 제가 에어팟 시리즈도 가지고 있잖아요. 3세대 갖고 있잖아요. 이 3세대를 갖고 있으니까 3세대의 느낌과 요거의 느낌을 비교하면서 비교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장점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장점, 이 금액대에서 상당히 작은 크기의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남성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을 만한 크기고요. 정말로 이 정도 크기면 휴대하기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어폰을 가지고 다닐 때 저는 이어폰이 진짜 많거든요.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뭘 갖고 나갈 것 같으세요? 뭘 갖고 딱 손에 딱 갖고 나가는 거.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저는 빠르게 어딜 나가야 될 때 손에 딱 쥐는 거는 작은 크기예요.
예, 작은 크기의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왜냐면 제 주머니에는 항상 제 차키도 같이 있거든요. 예, 주머니에는 제 차키도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차키하고 비교했을 때 같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크기, 네,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크기의 작은 크기의 이어폰이라면 저는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기도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리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이 크기가 적당한 크기 또는 작은 크기일 경우에는 손에 탁 쥐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기 굉장히 자주 하게 되거든요, 사용을. 그래서 그 부분, 요 작은 크기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외형과 이 마감, 메탈 마감은 10만 원 언더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실물을 보시게 되면 이 실물의 외형은 누가 보더라도 20만 원 이상대에 있는 제품과 견줄만 합니다. 2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대 제품하고 비슷한 수준의 외형이 나와요. 네, 메탈 느낌, 진짜 메탈이고요. 진짜 메탈이고, 메탈이면서 디자인 피니시라든지 여러 가지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10만 원 언더대, 10만 원 이하대, 몇만 원대의 장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넣었다가 이걸 딱 끼는 순간에 글씨에 불이 쫙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글씨에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배터리 잔량을 표기하는 건데 지금 풀로 차 있으니까 4개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와, 이거는 고급이다, 되게 좋은 제품인데 비싸 보인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같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A사 제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요, A사 제품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무슨 피니쉬나 뭐 이런 것들은 A사 제품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는 못하지만 제가 제 귀에 맞아서 제가 착용을 잘하고 다닌다면 9밴드 EQ를 갖고 저는 소리를 보정을 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에 다양한 EQ 프리셋과 함께 다양한 EQ로서 소리를 개인적으로 만질 수 있는 9밴드 EQ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EQ 설정은 앱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이 앱 설정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바꿔봤는데 뭐 소리가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느냐? 네, 확확 바뀌게 느껴져요. 프리셋을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게 바뀌는데? 소리가 재밌게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르별로 나눠놨는데 그 장르별로 선택해서 듣다 보면 재밌는데? 난 이게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EQ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EQ들이 듣기 싫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부 다 개성 있게 만들어 놨어요. 되게 전부 다 약간 좀 개성 있고 펀 사운드예요. 펀 사운드라고 저음 베이스 많고 고음 베이스, 이게 이 펀 사운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개성 때문에 펀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예요. 뭐 중음 강조형도 있고 고음 강조도 있고 저음 강조도 있고 뭐 팝 스타일도 있고 뭐 클래식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들에 놓고선 들어봤을 때 그 들어가 있는 EQ 값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9밴드 EQ를 제공하는 커스텀 프리셋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오픈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좋고 가성비도 좋고 여러분들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요 소리가 저 귀에는 맞지 않으니까, 장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해드릴까? 살짝 잡고 최대한 눌러진 상태에서 손을 살짝 놔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청음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걸어다니기만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톤 밸런스를 생각보다 오픈형인데 잘 맞춰놨습니다. 미국의 A사하고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소리가 좀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톤 밸런스를 잡아놓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A사하고 견줄만 할 만한,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톤 밸런스가 나옵니다. 톤 밸런스라고 하면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음이 너무 많거나 고음이 너무 많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특히 오픈형 같은 경우는 저음이 좀 빠지면서 고음이 좀 많게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착용 센서 같은 걸 해서 귀 안쪽에 얼마나 저음이 새 나오는지를 보고 저음을 조금 보정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물론 그 기능은 없어요. 금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착용을 했다는 그 전제 조건 안에서 이렇게 손을 탁 놔고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저음까지 잘 들립니다. 특히 오픈형 치고는요 50Hz 근처까지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100Hz 이하부터는 조금 롤오프 되면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 귀에 장착이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장착이 잘 된다면 훨씬 더 100Hz 이하의 저음들이 좀 플랫하게 잘 나올 텐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잘 장착되게 한 상태에서 들어봤을 때 50Hz의 소리도 잘 재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픈형에서는 이렇게 50Hz의 소리가 잘 재생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걸 보정을 하려고 일부러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13mm 정도 큰 드라이버를 쓴 걸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초저역인 50Hz의 소리를 잘 재생을 해준다는 거, 그 부분도 괜찮고, 전체적인 톤 밸런스가 어디에 크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하만 타기를 너무 따라서 뭐 한 3kHz 대역대가 막 이렇게 도드라져 있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이런 거 없이 생각보다 좀 평탄하게 좀 잘 만들어 놨다는 거, 어디 특별하게 귀를 거슬릴 만하게 쏘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톤 밸런스를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오픈형을 썼을 때의 항상 문제점이 뭐죠? 주변 소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고 장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음상이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커널형보다는 조금 더 음상이 뒤로 빠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소리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미국의 A사하고 비교했을 때 견줄 만한 음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상이 뭐 미국의 A사에서 나온 그것처럼 음상이 이렇게 잘 잡히느냐? 미국의 A사도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깝게 뭐 바로 앞까지 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픈형 치고는 상당히 가깝게 잘 표현되는데, 그 잘 표현되는 능력에 견줄만 하게 이 10만 원이 안 되는 오픈형 이어폰이 음상이 생각보다 앞쪽으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음상을 뒤로 빼는 거는 쉬워요. 네, 기계에서 이렇게 하면 음상은 뒤로 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공간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음상이 스테이징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고요. 소리를 앞으로 당기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 표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소리가 가깝게 오도록 하는 거. 뭐 이어폰은 쉽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어폰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가깝게 오지 않아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EQG를 많이 하거나 실제로 드라이버가 좀 잘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고, 소리가 이렇게 돌아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불구하고 소리가 생각보다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음상 표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저는 항상 보는 건데 스테레오감이거든요. 스테레오감. 얼마나 좌우로 잘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는데 7만 원짜리 치고는 잘하고 있었어요. 7만 원짜리 치고는 스테레오감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명확하게 가까이 있어야 될 악기가 너무 가깝게 보이고 막 저기 있어야 될 악기 또렷하게 보이는, 그건 아니에요.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놓고선 비교를 하자면 나름 괜찮게 스테레오가 쫙 펼쳐져 있고 괜찮게 악기들의 위치들이 표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은 되지만 중심에서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10만 원 이하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다 그래요. 다 그러고 훨씬 못해요. 이거보다 훨씬 못하고 다 뭉개져요. 10만 원 이하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다 뭉개집니다. 다 뭉개지고 막 뿌옇고 이렇거든요. 소리가 뿌예요. 명확하게 안 보이고 그냥 뿌옇고 이러면 돼. 좌우에서 이렇게 뭔가 어디선가 이렇게 뿌옇게 안개 낀 데에서 뭔가 이렇게 악기들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진 않아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뿌옇진 않아요. 깨끗한 하늘에
뭔가가 있긴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만 않을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요 정도 수준이 이 10만 원 이하대의 블루투스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요, 가격입니다. 가성비. 전체적인 음질의 품질, 전체적인 하우싱부터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에는 가격이 깡패입니다. 이 정도면. 예. 겉모습, 지금 보시는 이 겉모습도 아까도 장점이 낮지만 누가 보더라도 2, 30만 원대 장비처럼 보여요. 메탈로 되어 있고 정말 2, 30만 원대 장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소리도요. 미국의 A사하고 견줄만하게 나와요. 미국의 A사하고 견줄만하게. 물론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귀에 꽂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밸런스가 잘 나온다는 거. 예. 밸런스가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 행사 하고 있잖아요. 오픈 행사 때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실걸요? 아마 밑에 링크로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픈 행사에서 이렇게 더 저렴하게 하신다면 사실은 굉장한 가성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이 있죠. 단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얘기한 단점은 이 가격대에 있는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의 단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일단은 오픈형이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뭐 오픈형이 뭐고 커널형이 뭐고 밀폐형이 뭐고 뭐 밀폐형이 커널형이고 뭐 그런 거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오픈형 이어폰은요, 귀를 막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밖에 있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귀의 입구 쪽에 걸쳐지는 방식이에요. 귀의 입구 쪽에 걸쳐지는 방식인데 이 걸쳐졌을 때 그래도 요 동그란 부분이 요 구멍의 안쪽에 있는 작은 연골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들어가서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요 부분이 13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커서 제 이 귀의 연골에 들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픈형은 여기에 이 연골에 싹 들어가면서 입구 쪽에 조금 가깝게 위치를 하고 가깝게 위치를 하지만 실제로 밀폐를 하거나 막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걸치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고음만 들려요. 쨍쨍쨍쨍쨍쨍쨍쨍 거리는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오픈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오픈형 이어폰을 구매를 하시면 소리가 쨍쨍거린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귓구멍을 막아주지 않아서 저와 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귀에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뭐죠?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귀에서 밖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 밖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과 밀착도에 따라서 소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는 오픈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밖의 소리가 들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착도에 따라서 저음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뭘까요? 이것도 또 오픈형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픈형에서 노이즈 캔슬링 구현하는 이어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S사가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어땠죠? 거의 효과가 없었죠. 그렇죠? 거의 효과가 없었죠. 오픈형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효과가 나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형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렇듯이 이렇게 실험 정신으로 우리나라 S사가 그렇게 해보기는 했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오픈형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형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없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픈형이고 밖에 소리가 들어오니까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픈형이니까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성화해서 듣기를 원하셨거나 노이즈 캔슬링이 있길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올바른 초이스가 아닙니다. 예, 노이즈 캔슬링 없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저처럼 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픈형이어서 이게 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오픈형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요 크기 요거가 얘가 저같이 연골에 이게 쫙 장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됐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놓으면 스르르르 빠져요. 예, 스르르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쓰기 힘들어요. 예, 쓰기 힘들어요. 소리를 잘 듣기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착용을 뭐 미국의 A사 걸 한 번이라도 착용했는데 내 귀엔 잘 맞던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케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그냥 세컨용으로 쓸 수 있는 가성비 이어폰 뭐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형이 없으셨던 분이 이번에 오픈형 한번 해볼까? A사 거 쓰기에는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 다닐 때 난 밖에 있는 소리도 들으면서 나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요 안쪽에 있는 연골의 크기가 공간이 작아서 얘가 빠지는 경우 이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저도 이걸 리뷰를 하면서 정말 이거 좋은 제품인 것 같아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맞지 않아요. 저한테 맞지 않아서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 조금 어렵겠다라고 싶었는데 A사하고 비교하면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조금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 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7만 원대 이어폰에서 요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가성비 제품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단점 정리했는데 지금은 뭐 들어봐야 되죠? 통화 품질이죠.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재는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지금 이 필 CC 나노로 통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 쪽에서 어떻게 들리게 될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요 지금 필 CC 나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서는 요 필 CC 나노의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빔포밍을 동시에 사용해서 목소리를 캡처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상대편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제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지하철과 같이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끄러운 장소에서 통화를 한다면 이 필 CC 나노의 마이크로 통화를 했을 때 상대편 쪽에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 CC 나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입 쪽을 향해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방식,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목소리의 명료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 CC 나노의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통화 품질 어떠셨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필에서 나오는 CC 나노라는 이어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막 출시를 하고 한국에서 정식 형식 승인이 끝나서 이제 링크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랑 관계없이 이게 링크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밑에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필 제품을 제가 제 귀에 맞지 않는데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회사 제품들 중에서는 AS도 조금 생각보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이 지금 그전에도 제가 좀 소개를 했을 때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제품도 괜찮게 동작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이 제품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7만 원대에 쓸만한 오픈형 무선 이어폰.
미국의 A사하고 견주었을 때 음질적으로는 상당히 견줄만한 음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 그러면서도 가성비인 제품을 찾으신다. 혹시 오픈형이 없었는데 오픈형이나 하나 구매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이어폰이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귀와 같은 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비추해드린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해서 필 제품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